안녕하세요. 대기업의 김기동입니다. 투자에너빌리티 한국의 원전 지원 예산이 통과됨에 따라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협력으로 인해서 또 시너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투자에너빌리티의 주가도 급등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 정확한 기대 포인트와 기대가 되는 전망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계속해서 탈원전을 지지를 했던 민주당이 노선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원전 중요도가 더욱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여기서 주요 골자는 민주당의 노선 변경입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여야가 원전 개발 그리고 지원 예산을 2,138억 원 규모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가 민주당은요, 작년에 원전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은 원전 관련 기업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시그널이었겠죠. 특히 금액도 굉장히 컸습니다. 약 1,800억 규모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원전 관련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던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렇게 민주당이 노선을 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해서 원전 예상을 수용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회 상암위원회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 이에 따라서 한국 원전 기업들의 수혜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계속해서 미국 등 각국의 나라들이 원전에 투자를 진행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원전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부각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의 지원까지 걸쳐진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한국 정부에서 밀어주는 포인트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 정부도 밀어주기 때문에 양국의 수혜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기대 포인트 함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기대 포인트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국이 기대가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한미 원전 협력이 기대가 된다라고 불러볼 의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서 원전 수출 동맹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트럼프가 또 이제 당선이 됨에 따라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더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맹국이 필요한 상황인데 거기서 단연코 눈에 띄는 나라는 한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한국은요 체코 원전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는 등 이미 기술력과 경제성을 인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한미 원자력 협력 원칙에 관한 기간 간 약정에 가서명을 실시를 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한미 원전 협력이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기대 포인트는 MOU에 대한 최종 검토 절차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최종 서명이 완료가 된다고 한다면 수출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또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 있었죠. 바로 이 현대건설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손을 잡고 무려 20조 원 규모의 불가리아 원전 수주를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과의 원전 협력이 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미국은 원전을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청정 에너지 수요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니까 이에 대응을 해서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3배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마련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여기서 또 기대 가능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바이든 행정부에 이어서 트럼프까지 계속해서 원전을 밀어주겠다는 것이겠죠. 이 에너지 대통령이라고 자청을 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 또한 대선 기간 동안 신규 원전 건설 등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조를 계속해서 보였고요. 또한 원전 확대를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SMR과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계속 운영 등을 중심으로 원전 산업 육성 방침을 공약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가 계승되면서 계속해서 원전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전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부각될 때 가장 크게 수혜가 부각되는 기업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2019년부터 미국 뉴스케일 파워와 1억 400만 달러의 지분 투자를 한 이력이 있고 수조원 규모의 기자재 공급권을 확보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특히 뉴스케일 파워뿐만 아니라 엑스에너지에 500만 달러를 투자를 했고 주 기기 제작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죠. 현재는 또 시제품 제작이 협력 중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큰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엑스에너지는 이제 아마존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더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에 더해서 두산에너지 빌리티는요,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등과 함께 현재 또 여러 SMR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2년 12월에 뉴스케일 파워와 주 단소재 제작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현재 70%에서 80%의 소재를 또 미리 준비를 된 상황이고요. 또한 이에 더해서 이 에너지 노스웨스트는 23년 7월에 워싱턴 주에 12개의 모듈이 들어가는 SMR 3기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이 엑스에너지가 또 사업자로 선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수주도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이 협력을 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한국 원전 기업들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중에서 이미 선정적인 투자를 완료를 했고 계속해서 SMR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또 추가적으로 기대 가능한 포인트가 바로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추가 투자 계획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켓의 분할 합병을 통해서 확보한 1조 원 중에서 6천억 원을 SMR과 대형 원전 공장 신증설에 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대형 원전은 10기 이상, SMR은 60기 이상 수주하는 중장기 목표를 세우는데 저희가 앞선 한국과 미국에서 계속해서 원전 관련 사업들이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목표를 초과한 규모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또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원전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또 상승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두산에너빌리티의 향후 기대 가능한 포인트들 그리고 부각되는 이력들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차트적인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금일 많은 거래량과 함께 8% 넘게 주가가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대에서 저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차트를 소폭 크게 봤을 때 앞서서 많은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라인대가 있습니다. 이 라인대를 금일 돌파를 했다는 것인데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지지와 저항뿐만 아니라 이 많은 매물대가 쌓여있는 부분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부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근대에서 추가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차트를 소폭 크게 봤을 때 저희가 앞선 단기적 고점 부근대라던가 혹은 이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단기적 고점 부근대를 돌파해내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에는 매물대가 좀 적게 쌓여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항상 저희가 리스크적인 측면도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앞선 저항 라인이 돌파 시에는 지지 라인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이 라인대에서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부근대를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많은 매물대가 쌓이는 부근대라던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평선 21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까지 함께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한국과 미국의 협력에 대한 시너지, 그리고 선제적인 투자 내용과 한국의 원전 투자, 이러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